이야기하기 전에 네. 영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도 선배님 넷플릭스 자주 보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주말에 넷플릭스로 영화를 하나 봤는데 Children of Men이라는 영화예요. 그 배경은 202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뒤입니다. 이게 네. 전 세계 모든 여성이 임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애를 낳지 않는 사회가 온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의 임신한 소녀가 나타나서 그 소녀를 지키기 위해서 벌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7년 뒤가 배경이긴 하지만 예. 정말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런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희가 오늘 하는 주제 얘기가 저출산 이 얘기를 좀 저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4월 달에 강원도 내에서 태어난 아이가 691명입니다. 그런데 그 달에 사망한 인구가 969명이에요. 즉 태어난 아이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네. 2016년 8월 이후 이런 식으로 사망자 숫자가 태어나는 아이보다 더 많아요. 네. 그게 벌써 한 3년 8개월째인데 인구 1000명당 출생 아 수도 지금 5.5명. 1000명당 태어나는 아이가 5명, 6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가? 일단은 선배님들은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보신다면 요즘 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장이라는 게 뒷받침돼 있어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제가 2004년에 결혼할 당시보다 지금 한 16년 정도 지났지만 그렇죠. 직장을 얻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게 결혼을 하기에는 내가 여건이 안 됐다고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일단 결혼하자마자 이제 다음 해에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낳고 둘째를 이제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한쪽가에서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안 낳는 게 좋겠다고.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낳는 게 낫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낳으면은 그 양육에 필요한 육아에 필요한 비용 자체가 네. 2배로 이제 드는 거고 그러면 저희는 맞벌이면 이제 결정적으로 여성이 거의 이제 그렇죠. 직업에서 쉬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 이후가 보장이 안 되니까 도저히 도전을 못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지금 제가 아이 하나 중학생이지만은 교육비, 뭐 식비에다가 뭐 통신비에다가 뭐 기본 하면은 100만 원, 200 가까이 아이 하나한테? 하나의 소비가 돼요. 저희는 그래도 둘이 벌면서 어떻게 해서든 만들 수 있지만 다른 가정에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상 도전하기 어려운 걸로 내모는 거지. 근데 계속 낳으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출산 장려 기금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게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 내 몸 하나 지금 건설하기도 힘든데 내가 언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결혼율, 뭐 출산율, 뭐 이런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죠. 죄인은 아니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또 다양하게 하고 네. 또 그 능력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결혼이나 출산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은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좀 되게 슬픈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하고 되게 친한 여자 변호사 동생이 이제 결혼하고 임신을 해서 8월 말에 이제 출산 예정일인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8월 20일 날 법정에서 봤는데 배가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 깜짝 놀라서 아니 애기 어디 갔냐? 애기 어디 갔어? 그랬더니 걔가 되게 슬픈 얼굴을 하면서 언니 저 법정 휴정기 때 애 꺼냈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얘기를 낳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시댁이나 친정이 뭐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애를 이제 케어해줄 사람이 없었고 남편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친구가 이제 혼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 그 기간 동안 사무실을 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계속 법원에 재판은 잡히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또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하니까 근데 법원이 7월 말 8월 초에 법정 휴정기라서 다 쉬거든요. 그때 맞춰서 애를 이제 꺼낸 거예요. 아니 꺼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낳았어요가 아니고 꺼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이고, 슬프네. 저는 진짜 둘이 이렇게 법정에서 부둥켜안고 울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하는 여성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 그리고 출산 후에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산이다. 올해 초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네. 강원도가 잠깐 출생아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출생률이 잠깐 늘어난 게 강원도 육아기본 수당이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사실은 이제 최문순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였죠. 강원도 육아기본 수당인데 이게 초기에는 좀 논란이 많았어요. 네. 강원도에서 첫 아이를 낳으면 산모와 아이에게 각각 한 달에 한 70만 원씩 주겠다. 1년 동안은. 네. 그 다음에부터는 아이한테만 주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전국에서 너네만 이렇게 파격적으로 주면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네. 그래갖고 줄였죠. 이거를 이게 30만 원으로 매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4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주는 거죠. 일단은 줄어드는 게 멈추고 늘었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좀 봐야 되겠죠. 이건 강원도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육아 지원 수당의 효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의문이고요. 사실 결혼을 많이 했던 때가 있을 때고 뭐 밀레니엄 뭐 이럴 때 많이 태어났을 때가 있을 때고 이제 그렇게 돼서 그 순간에 딱 늘을 때 아다리가 맞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 지원책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아이를 안 낳으려는 사람이 갑자기 연간 360만 원 주는데 낳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긴 사실 어렵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돌봄 센터 같은 게 잘 갖춰지고 이런 인프라가 되면 네. 그때 이제 결심을 하게 되지. 예. 그거보다는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는 게 낫다고 보고, 이 육아 지원 수당은 반드시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뭐 축소되거나 하면 안 될 것 같고 더 그렇죠, 늘어야 될 것 그렇죠. 같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예. 저도 이 사실 강원도 육아 기본 수당이 자녀 계획에 애초에 없고 이제 요즘 말하는 뭐 딩크족 이제 소득은 2배지만 아이는 아이는 없는 이제 딩크족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은 이제 부부들이 이 육아 수당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애를 낳자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육아 기본 수당이 아이를 이미 가질 계획이 있고 또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진 부부들에게 큰 경제적인 네, 지원이기 네.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 수당을 많이 줄 테니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런 정책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바꿔놓지 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더해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네. 지금 보면은 신생아가 나올 때마다 이제 육아 기본 지원 수당을 이렇게 주는데 네. 이미 그런 혜택을 받지 않았는데 다자녀인 가구가 네. 상당히 있어요. 네. 찾아보면은. 근데 그런 가구는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되게 어렵게 이제 육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가구는 별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지금 태어나는 애들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해서 왜냐하면 그런 가구의 자녀들은 상당히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네.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서 아 이거 지원을 받고 나라가 이런 문제를 하는데 나도 혜택을 받았으니 우리가 좀 잘 직업도 잘 잡고 해서 그러면 결혼해서 또 아이 나오면 또 이제 지원 수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아 이 정도로 우리가 사회 일원으로서 해야 된다는 개념 가치관을 바꿔줘야 되는 게 좋다. 지금 보면 아까 딩크족도 있고 욜로족도 네. 있고 많은 게 이게 유행이 번져버리니까 그게 정답으로 지금 돼버리는 셈이에요. 아 더불어 사는 게 좋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좋고 이런 그런 건전한 가족 개념, 공동체 개념을 퍼뜨려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